그러면 이제 교보증권의 네. 영관 예. 차장님 모시고 어떤 분이 사씨도 있냐 그러는데 사씨 남정기 있잖아요 원래. 사시 많죠. 예. 네, 삼이자. 삼이자시도 있고. 그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희 쪽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예명입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삼이자 선생님. 사두 파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파가 다르다. 네. 일단 소개 좀 하겠습니다. 숨 좀 돌리신 시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평창 부장님과 함께 계시는 네. 교보증권의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급하게 오시느라고 지금 네. 뛰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숨 좀 잠깐 돌리시고요. 예, 다 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숨 돌릴 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씨 얘기가 이렇게 아, 이게 말을 하면 끼어들고 싶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이제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조금 네. 쉬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영관 차장님이 선배님을 대신해서 예.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들 그리고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래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그다음에 도움이 좀 많이 사영관의 될 것 마켓 같습니다. 인사이트 양식도 똑같이 해보셨어요. 예. 이게 저 한번 단기로 하는 거라 완전히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하시던 거에 그냥 이어서 이름만 바꿨습니다. 네. 좀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지금 미국 쪽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치가 원래는 8.1% 증가할 것으로 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8.6%가 나왔어요. 예, 41년 만에 최대치고요. 예. 역시나 이런 것들이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네. 3.5%가 또 빠졌어요. 3.52% 예. 빠졌죠. 그러면서 11,340으로 끝났고요. 예. 다우 같은 경우에도 2.7%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방송이 너무 야해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사영관 차장님 네, 이 마이크 성능이 좋네요. 멀리 떨어져서 하겠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격하게 들립니다. S&P 500도 거의 3%에 달하는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네. 유가는 그때 이제 100달러 밑으로 잠깐 꺾였을 때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서 끝날 것이냐라고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다. 네. 다시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120달러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네. 달러 인덱스도 아이고. 104점입니다. 이것도 뭐 102 정도까지 빠져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귀환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했는데 전고점이 105달러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105 수준입니다. 정도 수준이잖아요. 거의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거기를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워낙에 이제 좀 한 주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속된 표현으로 뭐 지옥문이 이번 주에 열릴 것 같다라는 아하. 표현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써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화도 지금 환율이 1,280원에 거의 도달한 환율이고요. 그러니까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6.72안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3.2%에 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2년 만기도 3%가 넘어섰고요. 예. 3개월 만기는 1.36% 수준에 있습니다. 안 빠진 게 없네요. 그죠? 예. 뭐 박근영 부장님도 사는 분도 계신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인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사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한 네. 20분 30분 이렇게 하시는 게 네. 결코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회사에 그러니까요. 또 아무래도 뭐 눈치도 좀 보일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저희 같지 않다니까요. 네, 굉장히 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저희는 직장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게스트분들은 진짜 힘들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좀 잘 저도 오기 전에 방송 하나 또 소화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방송까지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아니요. 인플레이션 예, 이거 보고. 특징적인 거 하나만 조금만 얘기만 네네.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는 피크아웃 치고 하반기부터는 점점 완화되면서 미국의 어떤 긴축 속도라던가 강도도 조금은 약해져 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3월에 가장 높게 나왔던 8.5%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저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원 CPI. 근원 CPI가 6%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에서 6% 증가됐고요. 전월에도 0.6이었는데 예. 그 0.6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잠깐 꺾였어요. 3월이었나 4월이었나에는 0.4, 0.5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전월비. 네.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물가 충격 때문에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한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뭐 9월, 10월 이런 하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번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할 수도 있다.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거 다 반영을 못한 것 같죠 지금? 예, 아직은 안 금요일 된 것 날.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요. 예. 국내는 이제 금요일 날 코스피가 1.1%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83%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좀 지지를 받아야 될 선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도 안 좋은 구간이고요. 네. 수급적으로도 안 좋아요. 개인이 1조 1,000억을 넘게 샀어요. 현물에서요. 음.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인들 매수가 1조 넘게 한번 현물로 들어온 걸 그렇죠. 봤거든요. 예. 그거 보면서 이거 조금 돌아서는 신호가 나오나라고 했는데 예. 역시나 문제는 항상 말씀드린 연속성. 이게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잠깐 사서 먹고 빠지고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하게 매도한 건 역시나 외국인입니다. 8,500억 넘게 매도했고 국내 기관도 2,800억을 매도했어요. 근데 이제 저 업권별로 보면 연기금은 한 1,000억 가까이 샀군요. 맞습니다. 예. 금융투자가 3,000억을 팔았고요. 예. 투신하고 사모펀드 합쳐서 한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이 1,000억 샀는데 이 물량들 요즘에 아시겠지만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쪽은 하루 샀다 하루 팔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연기금도 그래요? 네, 연기금도 그럽니다. 연기금이 왜 그래요? 그거 저도 알 수 없어요. 사는 거는 굉장히 꾸준하게 사요. 그래프톤 이런 거 지수에 편입시켜야 되는 건 패시브적인 성격으로 무조건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프톤 수익률 연기금 얼마 됐다? 마이너스 37%.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지 않으면서 네. 너무 벤치마크와 다른 수익률이 나와버리면은 그것도 책임 문제가 됩니다. 위건 아래건. 그래서 지수를 따라서 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상장한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연기금이 사는 건 그런 류의 지수에 관련된 패시브 플레이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나머지들은 많이 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단기적으로 사서 팔고 사고 팔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많이 살 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당일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따라 사지만 다음날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프로님. 지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굳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예, 네. 그거 말씀 아마 잘 들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현금 많이 확보하시면서 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다트 이런 거 펼쳐놓으시고 공부 그리고 4차 산업 미래에 유망한 성장주들 공부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특징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6,600억 매도가 나왔어요. 아직도 여기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저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삼성전자 이 정도 빠졌으면은 사야 된다. 분할로 사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물타기 개인들 자금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도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데 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빼고 싶은데 그러면 뭘 빼야 되겠느냐는 거죠. 삼성전자 같이 지분율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아직도 50%가 넘어요. 사실 5월달에 바닥 논을 네. 얘기하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꽤 많이 사셨어요. 그땐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큰 손이라는 맞습니다. 분들도 네. 대형주 플레이하면서 삼성전자를 네. 어떻게 안 사냐.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이렇게 샀는데 그 중에서도 대형주 몇 개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 분들 보니까 꽤 이렇게 괜찮다 이런 네. 분위기가 잡혔거든요. 네. 5말 6초에. 근데 삼성전자는 예외도 그렇죠. 대부분 평가손 나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금요일만 보더라도 전기전자를 6,600억 매도했는데 삼성전자에 6,000억의 매도가 몰렸어요. 그리고 최근 4일 보면은 그동안에 1,000억, 2,000억 매도해오던 그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네, 5,000억, 6,000억을 하루에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유지되는 듯한 삼중 바닥을 네.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자꾸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수급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개인들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주린이들 많고요. 이런 구간에서 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타기가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불타기 철저하게 불타기 하셔야 돼요. 외국인들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단기간 한 번 들어오고 이틀 매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래도 한 4, 5일 정도는 의미 있게 매수가 3,000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됐을 때 첫 번째 물량을 담그고 외국인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사네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를 해서 사셔야지 외국인들의 안전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믿고 삼성전자 실적 좋고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실적 발표했을 때 외국인들 그날 당일날 포지션이 어땠죠? 왕창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윗골이 길게 달렸었죠. 그날 실적 발표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는 절대 지금은 물타기로 사야 될 구간은 아니고요. 이거는 외국인들 지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대형주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속하는 구간이에요. 절대 물타기해서 사시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금은 항상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신호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전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사도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인하고 꼭 발바닥에서 제가 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요. 네. 무릎에 사서 어깨 정도까지만 따라가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어져서 네. 오늘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맥락이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확인하는 거는 물가 안정. 네, 네. 근데 물가가 사실 지난 주말에 쇼크가 나왔단 아, 네, 말이죠. 세게 맞죠. 네. 오늘 많이 빠지겠네요,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개파락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2600 기술적 지지선을 주봉상으로 무너뜨렸어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일봉 주봉상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 HTS가 안 켜져서요. 켜놓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확실한 물가 안정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전망치도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 러우 사태라던가 뭐 곡물, 비료 이런 것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종합적인 요소들로 판단했을 때 정말 잘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틀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응의 장세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매수하는 걸 보고 대응하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하고 먼저 들어가지 말자. 외국인들은 계속 떨어지는 칼날로 삼성전자를 지분율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받아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돈 정말로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중한 자산을 외국인들이 밑바탕을 깔아주고 이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밑바탕에 어떤 캐시카우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안전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비싸게 사도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식을 근데 이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라는 맞아요. 말씀인데 네. 아마 그런 추억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2020년 3월에 예, 그때 그랬었죠. 바닥을 탁 찍었던 그 경험, 네. 그죠? 4만 원대 외국인이 맞아요. 말 팔 네. 때 그거를 사서 올리면서 네, 그런 이제 경험을 아무래도 네. 직접 하거나 옆에서 본 입장에서는 예. 그게 워낙 그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 차장님 생각은 네. 그건 100점 맞으려고 두 번째 예.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확인하고 가도 네. 충분히 수익률을 날 수 있다 예, 그런 예. 얘기잖아요. 중국 얘기가 좀 나오죠 요즘. 네, 중국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연준은 좀 그런 상태예요. 이거를 저번에도 일시적이다, 인내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될 때 못 잡고 온 거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장의 75bp 인상 이런 부분들도 고려 안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흔치 않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네, 중국 쪽에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중국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네, 여기서 중국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중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종목별로도 어떤 BYD라던가 이런 네. 소비재 쪽,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은 진짜 그런 거야. 버려버려야 되겠다 싶은 모르더라고. 아, 중국 야, 많이 이제- 가지고 이제- 계신가요? 이제 중국이야 그러면 네. 빠져. 끝났고. 예.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있는데 10월에 당대회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지준율 인하라던가 대출 우대금리 이런 쪽을 좀 인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통화책으로 부양을 시켜주는 의미예요. 오히려 다른 쪽들은 지금 타이트닝, QT라고 해서 쪼이고 있는데 이쪽은 QE예요. 예, 지금 미국이 해왔다가 이제 쪼이고 있는 상황들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주에 아까 말씀드린 BYD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 프로야 같은 종목들, 내수 종목들인데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거기다 전기차라던가 관련된 소재 부품사들도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대형주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렇게 숫자가 확실하게 찍히고 중장기 동안의 재무제표는 이미 돌아섰는데 더 파이가 크게 빨리 좋아질 이런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좋다라고 어느 때고 타이밍이 늦은 타이밍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오히려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런 거 이슈 안 좋은 이슈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겁먹지 말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있으면 이제 또 사상 최고가잖아요. LNF는 이미 갔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은 절대 관심의 끈 놓지 마시고 이제 전기차 보급률 글로벌 보급률 9%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절대 겁먹지 말고 사세요. 야, 뭐 요즘에 네. 차 사는 분들은 다 전기차로 사긴 하더라. 네. 사거나 아니면 고민하거나. 응. 네. 근데 아직은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이니켈단의 프리미엄 차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낮은 LFP, 그게 중국이죠. 리튬 인산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BYD라는 거죠. 네. 근데 20년도에는 유럽에서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중국이 주름을 잡았어요. 근데 올해는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푸시를 하면서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하이니켈 기반으로 해서 많이 지금 발돋움을 할 것 같고요. 당연히 부품 소재 장비주들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완성차 업체들이에요. 특히 소재 업체들이 맞습니다. 좋더군요. 예. 그래서 물량으로 그냥 예. 나가니까. 그쪽이 그래서 밸류를 많이 받는 거죠. 50배 이렇게 받아도 문제 없어. 향후에 더 좋아지고 더 많이 공급될 거고 부족할 거니까 단가 인상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져요. 맞아요. 예. 지금 40% 하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책임론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미국이 여대 야소예요. 여당이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1월 8일 날 중간 선거 있는데 상하원에 모두가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바이든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바이든은 지금 발벗고 나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대중국의 관세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급격하게 좀 추진을 하면서 민심을 돌리려는 노력들을 분명히 기울일 거고 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높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을 잡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하방으로 네.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걱정,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반등 그러면 거의 끝난 거예요. 네? 미국 시장의 반등은 이제 지난주 네. 목요일 금요일로 그냥 끝나버렸다. 이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당장에 처해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어렵다. 구간들을 다 뚫고 내려가면서 안 좋은 이슈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방을 열어놓으시고 미국 시장으로 떠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물린 거랑 똑같아요. 외국 가서 또 물렸어요. 네, 미국에서 많이 물렸죠. 예, 미국에서 많이 물렸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느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가 다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런 수급 주체, 중요한 주체들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네. 걸 따라 들어가셔야지 그 반대로 해서 외국인 기관이 물량 막 던지고 떨어지는 칼날인데 이거 받아서 우리가 한번 올려보자 동학개미 우르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못 네. 올립니다. 네, 수급이 거의 99% 좌지우지하는 시장입니다. 네. 네. 나스닥,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인도 지금 장난 아니더군요. 맞아요. 예, 인플레이션 코인 되니까 심각하죠. 추풍낙엽이던데. 네, 맞습니다. 또 네. 얼마 전 주말인가요? 이더리움 쪽이 네. 또 폭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네. 그쪽은 이제 저는 코인을 안 하긴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좀 금지가 돼 있거든요. 증권사 직원 못 하게 돼 아, 있어가지고요. 코인 못해요? 네, 증권 그래서 직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인의 동향은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 같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살펴보는데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심할 땐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막 바닥에서 20배, 30배 올라오고 위믹스 코인 같은 것들 이제 게임이랑 같이 연동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테라 사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테라의 대체 발행 코인들을 또 몰래 발행을 시켰다 이런 사기 혐의도 받고 있어요. 권도영 그분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일단은 굉장히 코인의 악재가 많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미국 SEC에서 지금 조사하고 맞습니다.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코인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원래 있었던 위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도 10분의 1 토막 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쪽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코인도 같이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네. 뭐 좀 준비해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은 뭐 저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필연적인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으로 5조 카메라 모듈 수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물론 삼성전기에서는 협의 중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거 없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아마도 마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도 얼마 전에 이제 자율주행에 또 불을 땡겨주는 뉴스를 발표를 했죠. 강남 한복판 가장 복잡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이 많이 밀리는 그런 교통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테헤란로? 물론 네. 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시간대가 있어요. 러시아워 시간은 아니에요. 그 시간을 피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조금은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차가 막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은 느슨한 시간에 해보자라고 제가 볼 때는 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자율주행 4단계 차량을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율주행 단계가 0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종 단계가 5단계인데 지금 사실상 농기계 이런 쪽엔 트랙터 이런 쪽들은 이미 자율주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미국 그렇죠. 쪽에서. 그런 쪽은 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율주행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쪽이 자율주행을 카메라 모듈 가지고만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 모듈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종 단계로 가려면 레이더, 라이다 이런 부품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상황들을 정말로 잘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고 네. 카메라 모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이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3단계, 2단계까지는 이게 시스템 통제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3단계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는 이거를 이제 서버로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차량이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의 컴퓨터 서버가 길을 굴러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거에서 이제 결국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로봇, 인공지능 전부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거 4차 산업들이 각각 개별의 섹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치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 별로 안 좋아해요. 이 가치주에 잘못 물리면은 정말로 기다리고 못 기다리다가 손절하면 한 10년 만에 오르고 막 이런 것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은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는데 대신에 공부를 하시면서 성장주 어느 것이 미래의 빅트렌드가 될 것인가. 대기업들이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는. 네. 근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만들면 됩니다. 미래 만들 만한 돈이 그쪽엔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계속. 주가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 산업 자체를 하나의 글로벌 빅 트렌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소비자라던가 그 밑에 걸려 있는 벤더들은 물론 그냥 다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방향, 정책적인 방향도 같이 잘 살펴보시면서 그래. 이게 미래에 될 만한 일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야, 우리 사령관 차장님이 확실히 힘이 있으시네요. 원래 저렇게 막 급하게 오시면은 좀 물도 좀 드시고 막 이렇게 좀 안정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죽을 뻔했습니다. 저 지금 계속 말하면서 숨이 차가지고. 네. 제 폐활량이 생각보다 좋네요. 네. 두 개의 허파 우리 사용관 차장님 이번 주 아마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번 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